오늘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 패스트 트랙, 그래서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그다음에 뭐 유치원 3법 이런 거 통과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입법 완료, 패스트트랙 전국 마무리. 그래서 국회가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건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 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전국도 259일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한진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형소법 개정안은 167명 중 찬성 165명으로 가결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166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서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형수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는데,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에 보완책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기존의 그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 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엔 이 검찰의 권력을 일부를 이제 떼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나누는 건데, 기존에는 검찰이 이 모든 거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경찰에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경찰개혁법과 법원개혁법 처리 등을 이제 추가로 진행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인데, 이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초 법안 발의는 이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최초로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이후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또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외로도 여러 가지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고, 또
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원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그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할 때 직후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에 글도 올라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은 대검찰청, 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를 했었지만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 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습니다.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거고 공수처, 검찰, 경찰 이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도 권력이 어딘가에 독점이 되어 있을 때 이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 나뉘어졌듯이 공수처와 검찰, 경찰 이 삼각체제가 좀 이렇게 서로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기존에 말도 안 되던 그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이제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도 있고 이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거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박용진 의원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오늘 정말 역사적이면서도 정말 기분 좋은 날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관문을 넘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1차 관문을 넘었고 검사의 뭐 여러 가지 그 영장 청구권, 그다음에 사법개혁, 재벌 언론 이런 곳곳에 있는 여전히 변화를 시켜야 될 내용들이 참 많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추운 날씨에도 같이 거리로 나가서 그 덕분에 얻어온 결과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진짜 밤낮 없이 고생을 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고 또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정당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고 그 다른 당의 의견도 막 말살시킨 채로 뭐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막 그 강하게 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답답하다 도대체 뭐 하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정말 그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근데 감정적으로는 그런 게 앞서죠. 뭐 문재인 대통령 뭐하냐, 민주당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답답한 거는 알죠, 당연히. 또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건 그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민주주의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공감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상대를 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를 주장해서 상대방한테 들어달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이제 포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 더 큰 걸 얻어오고 이런 전략 싸움이 결국엔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정치라는 게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자유한국당 같은 말도 안 되는 정당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올해 4월에 이제 제대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후에도 국민들이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뭔가 기존에 있는
그 당도 더 뭔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투표를 안 한다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니고 쿨한 게 아니라는 사실도 이번에 꼭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가 또 나온 상황에서 그 투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뭔가 그 무효표라도 날려라. 그러니까 기권이라도 뭐 한다는 느낌으로 무효표라도 꼭 날리고 오라고 꼭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